네, 시장의 이슈와 그 이슈 가운데 유망주를 찾아보는 종목 230 캐치입니다. 네, 오늘도 최수창 고수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신중해진 외국인 2월에 담을 종목은 과연? 사실 오늘 아침에 연준에서 FOMC 결과를 발표하고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주가가 이렇게 급락한 배경에는 그 요인도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꼬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물, 수급 동향이 결국 한국 증시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수급 동향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1월 달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이담교 캐스터가 전해주시겠습니다. 대내외 악재가 혼재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700선을, 코스닥은 900선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코스닥은 1년 1개월여 만에 900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최근 외인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는 시장인데요. 증권사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연준의 통화 긴축 움직임에 따라 투자에 신중해진 모습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1월 누적 수급 알아보겠습니다. 1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3일부터 1월 26일의 종가 기준인데요. 외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9,590억 원을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1조 8,090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1월 초까지만 해도 매수 흐름이 강했던 외인이 이달 중순부터 매도 흐름으로 돌아섰는데요. 특히 코스닥에서 외인의 매도세가 거셉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인이 순매수, 순매도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외인은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수익성이 안정된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LG화학을 12조 4,010억 원대, 삼성전자를 8,420억 원대 매수했는데요. 현대글로비스와 SK하이닉스, KB금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반도체주가 매수 상위 종목 중 다수에 올랐는데요. 금리 인상 움직임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금융주도 외인이 매수에 나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인이 순매도한 코스피 종목도 보시죠.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주를 거세게 매도했는데요. 카카오는 8,970억 원, 네이버는 7,040억 원가량 팔아치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5,300억 원대, 삼성 SDI와 LG이노텍도 2,000억 원 이상 매도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에서의 순매도 종목입니다. 순매수한 종목에는 위메이드,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 HN,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와 파트론이 상위 5종목에 올랐는데요. 낙폭 과대주와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을 매수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4년 만에 에코프로비엠의 코스닥 대장주 자리를 내주기도 했는데요. 낙폭이 과다하다는 분석과 함께 외인은 330억 원대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와 파트론은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는 증권사 전망이 나온 종목인데요. 파트론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등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반면 순매도한 종목은 LNF와 동진세미캠, 알테오젠, 그리고 카카오게임즈와 SM이었습니다. 전기전자 소재 기업과 제약주, 게임주 등이 매도 상위 종목을 차지했는데요. LNF를 1,420억 원대 매도하며 가장 큰 금액을 팔아치웠습니다. 네, 지금까지 1월 외인의 수급 그리고 순매수, 순매도 종목 탑5 알아봤습니다. 네, 자 이담교 캐스터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최수창 고수와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에서 1조 6천억 원이 넘게 좀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특히 LG엔솔이 좀 집중이 되는 듯해 보이고 앞서서 저희가 1월장에 대한 수급 현황을 봤는데 삼성전자, 금융주는 좀 매수한 반면에 서비스업, 카카오, 네이버는 좀 팔았더라고요. 외국인의 수급 동향 어떻게 분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선적으로 1월 달에는 포트폴리오 변화를 외국인들은 가져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체 자산 시장이 종합주가지수가 다운되는 건 맞습니다만 이 안에서도 변화를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다시 말하면 충분히 차익 실현의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 이 플랫폼 IT 업체들 그리고 게임주들에 대해서는 강한 차익을 계속 내놓고 있고, 반대로 FOMC의 어떤 그 긴축 과정의 변화 시기에서, 다시 말하면 경기 부양 시기에서 돈을 쏠 때는 성장 위주나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쪽에서의 계속해서 매수세가 나오다가 그 변화가 다가오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를 통해서 집중 매도를 하고 있고, 대신 다시 한번 가치 성장을 또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반도체라든가 금리 인상 시기에 뚜렷하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의 금융주들의 이자 마진 증가에 대한 전망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변화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1조 7천억 정도 팔고 있는데 대다수는 전체 종목을 파는 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의 장중 추정으로 좀 집계가 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뭐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 증시에 1조 이상을 매도했다. 앞으로 2조, 3조 더 계속해서 전체 시장을 매도할 것이다라고 확대 해석할 필요성은 없겠다. 또 하나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급 변화는 빠르게 좀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냐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건 다음 달에 예정이 되어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패시브 자금 1조에서 1.5천억 원 정도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고 나서의 가격 변동이 심하면서 오늘 어떤 전체적인 시장의 심리를 좀 흔들고 있다라고 봐야지 시장의 어떤 계속해서 악재로 외국인들이 더 내놓을 현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뭐 오늘 2,600포인트대까지 급락한 상태에서 다시 우리 시장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2월 달, 즉 다음 주부터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연휴 이후, 다시 말해서 다음 주부터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우선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에서 파생 시장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잠깐 이거 하나를 차트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옵션 만기일까지 충분한 지금 변동성이 터졌는데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 주식을 더 팔아야 되냐 하락이 얼마나 될 거냐 이거 보기 전에 지금 이 기준은 잊지 말자 이거예요. 첫 번째 GDP가 2만 불을 달성했던 2007년도 GDP 3만 불이 2018년도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에 경기부양 제로금리 나오고 경기부양책 대대적으로 2009년도 3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데자뷰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부양했던 특수하게 특이하게 불가피하게 시장에 악재가 나왔던 서브프라임 사태, 코로나 사태 때 대규모 경기부양 한 다음에 상승했잖아요. 그 상승폭의 되돌림이 정확히 38.2 눌림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2,600대가 지금 38.2의 되돌림 눌림인데 그럼 그 이후에 과정을 보면 그 시점에서 첫 번째 주목할 거 기술적으로 경기 부양한 다음에 상승폭의 되돌림이 나타났다는 거. 두 번째는 그 38.2 눌림이 나올 때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의 밸류에이션이 1.0에 근접했다라는 거.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시기가 아니라 첫 번째 내딛는 그 시점에서의 시장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락장 베어마켓에서 간 적이 없습니다. 그 점을 보고서 지금은 좀 더 희망적인, 다시 말하면 지금 자리에서 뭐 희망을 드리고 이게 아니라 지금의 냉정한 기준으로 본다면 자산 시장이 다 휴지 조각이 되는 게 아니라 저가 매수 기회가 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한 말씀 먼저 또 다음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2,820에서 12월 달 양봉의 시가에서 2,760포인트대가 저가 매수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주 월화수가 또 저점스러운 장이 나타날 수 있다. 분명 오차 범위는 100포인트 이상 났습니다. 뭐 그 점에 있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 기준에 있어서는 방금 전에 봤던 지표나 기준에 있어서 매수의 기회고 오히려 파월 의장의 역풍이니 또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수급의 꼬임에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팔고 도망가는 떠나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이 곧 가장 어둡게 느껴질 때 기회의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약간의 저점이 지금 완벽한 저점을 이렇게 표현을 못할 거예요. 조금 더 여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요 하나 자료 차트를 한 번만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 이게 지난달 12월 옵션 만기일 이후에 선물 차트인데 이 밑에 하단에 보면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미결제 약정이 잠시만요.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2월 10일 금요일 날 시작했을 때 미결제 약정이 22만 6천 개입니다. 현재 28만 4천 개입니다. 네. 그럼 이 미결제 약정이 증가했던 건 결국 보시면 수급상 외국인들이 12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선물에서 누적으로 5조 4천을 때린 거고 수량으로는 5만 8천 개를 때린 거거든요. 팔았다는 이제 메이드 그러면 있죠. 이게 지금 미결제 약정이 증가했다는 건 신규 물량이 들어왔다는 건데 결국 5만 개 이상이 외국인들 선물 수급으로 이번 하락을 밀어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시장이 반등 나온 시기의 첫 번째 수급은 미결제 약정이 감소할 때 반등의 시그널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에도 동시에 현물 매수를 어떻게 해줄 거냐인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종목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것에 대한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2월 달에는 전망이 되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있었던 것은 현물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매도해서 한국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신흥국 자금 이탈이 아니라 곧
선물 포지션을 통해서 이런 수급의 악재, LG에너솔루션, 그다음에 러시아발의 지정학적 긴장감 이런 틈을 이용한 어떤 차익 매물을 이용한 차익 거래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시점에서 2월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제가 추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확실한 건 미결제약적인 감소를 계속해서 보신다면 그 감소 국면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고 외국인의 수급도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려운 시장이지만 수급의 악재가 좀 꼬이고 시장은 좀 반등이 나설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공포에 떨기보다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종목을 또 골라오셨는데 쉽지 않은 시장 어떤 종목을 고르셨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종목은요.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를 또 꼽아주셨네요. 계속해서 이 2차 전지 테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던 네. 업종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하락할 때 자산 시장 전체가 하락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자산이 평가받지 못할 자산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100년 이상의 평가를 받을 자산인지 그 기준만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100년 이상의 평가를 받을 자산이라면 쌀 때 사놔야 되는 거죠. 소위 말하면 명품 가방을 쌀 때 사듯이. 그렇죠. 뭐 싸게 주지도 않지만요, 예. 명품은.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런 명품 기업이나 명품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저는 타이거 2차 전지를 명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거 쉽게 좀 설명드릴게요. 앞으로 제가 타이거 2차 전지나 2차 전지 산업이 뭐 10년 뒤에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이익이 마진이 어떻게 되고 환율 이거 어떻게 다 따져요. 그런 계량화된 건 따질 수는 없지만 투자의 스토리를 생각해 보자고. 띵크요. 우리가 현대 문명에서 의식주가 기본입니다. 이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문명에서 의식주 외에 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타는 것, 터치하는 것. 이거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돈을 벌면 월급을 받으면 이 월급으로 의식주의 소비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또 소비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타는 것과 터치하는 것. 터치하는 건 모바일이라든가 PC라든가 그게 많죠. 그리고 타는 것은 자동차가 되겠죠. 근데 이 두 군데에 정확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타는 거에 배터리가 들어갔긴 했지만 2차 전지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에 장기적으로 계속 모아가야 될 주식이 바로 타이거 2차 전지라고 봅니다. 자, 보시면 타이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월봉상 음봉 나올 때 제가 첫 번째 공략을 했을 때가 바로 이 시점에서 6,000원이었고요. 네. 그리고 1,500원이고 또 이 시점에서 15,000원대 초반입니다. 쫓아가면서 살 필요 없다. 언젠가 한 번은 눌러준다. 2만 원 이하로 내려왔고 오늘 음봉입니다. 지금 시점이 또 한 번 못 사셨던 분들 장기적으로 계속 모아갈 기회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오늘도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한 또 매력을 언급을 해주시면서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유망 종목으로 함께 꼽아주셨네요. 자 쉽지 않은 시장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담규 캐스터 그리고 최수찬 고수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